안성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교육국장 호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최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들의 주거 생활 지원 및 역량 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날 및 청년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와 교육, 홍보, 그리고 청년 시설과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의 2, 제2항에서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청년 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 제3항은 청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용 지원 등 주거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의 2에서는 청년 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의 3과 제15조의 4는 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는 포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 축에서와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은 3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으로 1인당 50만 원씩 100명을 지원하여 연간 5천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사전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은 청년정책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 인원을 25명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제3항, 제4항은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청년 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은 어학 및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지원에서 수강료 지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고 안 제10조 제3항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등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15조의 2는 청년시설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 3은 청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15조의 4는 청년 국제 교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는 19조를 신설하여 포상과 홍보에 대한 근거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시고자 하는 안성시 청소년 청년 기본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입니다. 여기 제15조에 보시면 15조 앞에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에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으신데 10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등을 이제 추가로 새로 넣으셨습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등이 몇 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게 기간이라든지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두 번째로는 이자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자에 대한 부분이 소득이 몇 퍼센트 내에서인지 그 얼만큼의 소득이 미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도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자 지원은 그 모든 어떤 소득이 있든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다 독립하고자 하는 가구에는 다 지원하겠다는 얘긴지. 그리고 제 16조에 보면은 제 15조 6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또 있습니다. 이제 신구조문 대비표 아까 거는 이제 신설하시려고 했던 부분이고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보면 제 8조 8조 보면 수강료도 역시 소득의 몇 프로를 이게 수강료로 이제 지원을 하실 건지 신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혀 그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지원을 바로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세부 방안을 따로 정하신다면 해주고 싶은 거는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만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 조례만 통과되고 나면.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제9조입니다. 제9조는 오히려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에 보면 청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제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이제 새롭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는 제9조의 위의 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 기존대로 하면 될 건데 혹시 기존대로 하면 상위법에 충돌이 됩니까? 상위법에 어긋나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조례에 보면은 이 지원을 위법이나 부당하게 지원받았을 때 환수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좀 준비를 철저히 하시지 않은 것으로 좀 비춰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자는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모두에게 다 주시는 겁니까? 네, 그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이해를 좀 못했고요. 그 자세한 사항을 과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 기준 소득은 아마 그 지침으로 저희가 이제 170% 이하 분들한테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자세한 거는 좀 팀장님이 과장이나 그럼 팀장님이 여기다 명시했으면 될 부분을 지침에 있는 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지침서가 뒤에 붙어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고할 수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자하고 중개 수수료는 몇 년에 어떻게 해서 뭐 몇 회를 할 것인지 이것도 없고, 그럼 청년이 여기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옆으로 옮겨 또 해주고 옆으로 예. 옮겨 또 해주겠다는 건지. 그 조례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기는 그래서 그 지침으로 다 저기 세부적인 사항은 담걸라뇨. 그 지침서를 그러니까 집신서는 그냥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지 여기에 뭐 가든지 부든지 의견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거를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배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그 2호에 있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이제 연 2% 이자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2년에 1회에서 그 1회 연장해서 4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리고 그 1항에 있는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은 저희가 작년 그 11월 6일날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받은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1호와 2호 다 사회보장제도 그 변경 협의를 받은 상태에서 그거를 이번에 내용에 그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거를 이번에 남은 거고 1호는 이번에 새로 이제 작년에 협의 받으면서 요 조례 내용에 그 담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을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협의를 받으셨으면 그 협의를 받은 내용이 지금 어디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져 있으며 그게 지금 몇 회를 해줄 건지 이런 게 어디냐는 거죠. 예, 자료는 별도로 지금 그걸 주시고서 네, 드리겠습니다. 의무사항이 없고 그대로 여기다 붙여주셔야 혹시라도 벼랑간에 바꿨을 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할 수 있지.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를 갖다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서 뒤에 지침서는 집행부에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순순히 집행부 권한이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기는 의회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갖고 나오셔서 설명이라도 해서 속기록에라도 남게끔 해주시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누구의 문제인지 문제를 책임 추궁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지금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이자 줘라, 이사 비용 줘라, 중개 수수료 주자, 뭐 거기 다 동의만 하면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세부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 받아야 되면 이것도 지금 보고 받고 난 다음에 통과시켜야죠. 모르는데 지금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을 충분히 자료 배포를 해주시고 그것을 설명을 주셨어야 지침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지금 말씀을 주셔야지 속기록에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구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왜 현재 수립하여야 한다를 그냥 노력으로 이렇게 바꾸신 건지 이게 지금 상위법에 지금 위배돼서 이걸 지금 바꾸신 겁니까? 노력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아닙니까? 예, 그 조문은 그 다른 조 예를 들어 기존 조례 7조 청년의 참여 확대 같은 경우도 청년의 그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게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조 7조 9조 빼고 나머지 10조, 11조, 12조를 보면은 다 전부 다 그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9조에서만 그 1항과 3항이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어 갖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그 두 개를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왜 굳이 맞춰야 됩니까? 이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 조항 아닙니까? 하라고. 이거를 청년들을 위해서 이거를 꼭 하자. 청년 정책을 계속 좋게 내면서 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을 노력으로 바꾸십니까? 그러면 지금 상위법하고 충돌된 건 아니고 굳이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같이 조문을 쭉 맞추려고 하셨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존대로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시 아닙니까? 노력하는 게 맞지. 아니 노력하는 게 맞습니까? 해줘야 되는 게 맞죠? 답 주세요. 청년팀장 국선입니다. 저희가 그 의무적으로 법령에 해야 되는 거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무사항으로 남겨두고요. 나머지 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것들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통일하고자 진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아니 지금 원하는 거는 그대로 둬도 상위법하고 충돌 안 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아니 지금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노력이 아니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면은 걸리냐고요. 상위법에 충돌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답을 주셔야 되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 읽었어요 몇 번을.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년을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노동도 인권도 그리고 일자리 질에 대한 확대도 위에 거는 왜 주려고 뭐 수강료도 지급하겠다 이런 거는 막 넣으면서 밑에 거는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시냐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기본법에 대한 조례가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이거 굳이 왜 만듭니까? 그러면 이 조례 안 만들면 되죠. 거기에 있는데 굳이 이걸 왜 만드십니까? 이 조례가 그러면 필요 없네요.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주는 도대체 저희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여기 보면 수강료는 지금 질문했는데 수강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응시비용과 수강료, 자격시험에 대한 수강료 같은 경우는 이게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 응시료만 지원에다가 올해는 그 수강료까지 포함한 데서 도비 그 지침이 이게 변경. 몇 회 거기에 있습니까? 저기에 그냥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횟수 상관없이. 횟수 제한 없이 예, 최대 30만 원. 30만 원까지 그러면 해서 그거에 대한 예. 자료를 이거를 조례를 주시면서 그 근거된 자료를 같이 주셔야 검토할 때 검토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오셔갖고 설명도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 왜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그 근거 자료들을 먼저 아니 본 위원만 못 들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못 들으신 겁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의회에 나와 있는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거 증빙 자료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예, 사전 설명은 미처 못 드렸고 의원님들한테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도비라든가 이런 게 지침이 변경돼서 변경 대상을 반영하는 거기 다른 때문에 위원님들은 예. 그럼 다 들으신 겁니까? 아니 다른 의원님들 설명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강료는 어떻게 됐든 지금 들어간 부분이 아까 이제 도비라고 하시죠? 예, 예. 예, 도비가 포함됐다. 근데 얼만큼 30만 원이고 회수 제한은 없다. 그럼 도비가 이제 끊기면 일몰되면 이것도 같이 일몰됩니까? 도비는 주다가 끊기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은 그냥 그 청년에 대한 어떤 그 요구라든가 도비가 어떤 지원이 많이 계속 포괄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도비가 때문에요. 지원되다 끊기지 않은 게 왜 없습니까? 퍼센티지가 줄어들든지 끊긴 게 허다분하죠. 그랬을 때 대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횟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 작년에는 그 1회 10만 원이었고 최대 30만 원 3회까지 가능했던 건데 올해 횟수를 아예 없애고 그냥 최대 30만 원으로 도비가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네. 네? 네, 아니 구조에 대한 답변을 못 들어서 지금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네. 그 내용이 그 우리 저 백영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신설되는 것들이 이게 무슨 선심성 공약처럼 이게 쭉 나열돼 있는 게 지금 많더라고요.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좀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이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거를 좀 추후에 다루는 걸로 하시고 이건 보류하시죠 그러면. 예? 그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제 2항 안성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관내 대학생 주거 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우섭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5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관내 대학생 주거 안정비 지원 요건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증가하고 있는 서부권의 인구에 비하여 관내 고교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안성에서 태어나고 자라도 고등학교를 관내에서 졸업했다는 이유로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규정인 안성시 출신 관내 대학생의 주거비를 줄이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안 제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끝으로 해당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허욱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교육국장 호욱입니다. 조례 그 취지나 지원 그 조례안으로 볼 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 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토근 의원님. 정토근 의원입니다. 우리 안성시 관내 대학생 주거 안정비 지원 일부 조례 개정안 중에서 이게 지금 현재 조문을 좀 삭제하거나 그 관내 고교 혹은 특수학교 졸업이라는 조문을 삭제 시에 관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우리 최승혁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권 학생들의 그 어려운 역차별이 좀 생기지 우려가 된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우려되는 부분이 충분히 관내 학교를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학군 좋은 데로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이제 그 문제가 좀 문제 학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강제 전학이 이제 주어져서 명령에 이제 학교에서 강제 전학시켜라 이렇게 하고 강제 전학이 됐을 때 그때도 이렇게 이제 다니는 학생까지 주거 안정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좀 답변 혹시 가능하시면. 이게 실제로 이게 주거 안정비 지원 자체 예산이 1년에 한 학생당 1회성입니다. 이게 120만 원으로 굉장히 적은 예산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도 저희 안성시 전체에서 신청한 인원이 2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 맞나요? 지금? 네네. 교육정책팀장 김민희입니다. 3월 현재까지 73명 접수됐습니다. 네네. 지금 몇 명 지원 다 지원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자격 조건을 공고에 된 사항이고요. 73명 현재 조건에 맞는 분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73명인데 관내
고등학교 때문에 못하는 인원도 그 중에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공고상에 자격 요건을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거에 맞는 분들이 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네네. 이게 실제로 제가 공도 학부모들이랑 이제 간담회 중에 이제 이 사항을 좀 들은 사항이라서 이게 지원 요건을 조금 문턱을 낮춰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도 검토 중에 이거를 발견을 해서 이 사실상 공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시내권으로 오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고 공도 창조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평택으로 다니는 학생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조금 가졌고요. 그래서 저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으로 공동 발의를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자격 신청 요건이 있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신청 요건을 갖추고서 신청한 사람이 73명이라고 했는데 자 자격 요건 중에서 그 강제 전학 당한 학생이라든가 충분히 관내를 다닐 수 있는데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 이런 경우들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전혀. 예 그렇게는 그 힘들죠. 부분이, 예. 그 부분이 그거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금액이 뭐 1,200도 아니고 1억 2천도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12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금액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더 많이 지원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서 뭐가 또 하나가 우려되냐면 악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자고 좋은 의도로 준비를 했는데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학생이 서로 바꿔서 그러니까 집을요? 예, 그렇죠. 원래는 여기 살고 있지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한마디로 좀 부정한 방법으로 근데 실제로 이거 했을 때 상식적으로 120만 원 때문에 집 주소를 바꾸고 이거 신청하는 게 사실 아니 이제 아까 주거비 지원에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좀 같은 약간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들 그 주거가 원룸에 하나든지 어떤 거에 하나는 게 아니고 일반 주택인 경우 막 이런 것도 될 경우는 그냥 우리 집에 와 있는 걸로 이제 얻은 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악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여기에도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환수하는 그 조항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한수조항. 아 그렇죠. 예, 있어요? 여기는 있습니까? 아 여기는 네. 지금 그래서 요 그 자격 조건이 어떤 자격 조건이 좀 있었는지 그 강제 전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성실한 학교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조건 속에 다시 조건 속에 조건 속에 이제 아까 저 팀장님이 예. 아 그건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수할 수 부당한 방법으로 했을 때 환수할 수 있고 또 이 자격 조건 그 저기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 가능하십니까? 혹시? 이거 네. 교육정책팀장 김민희입니다. 조례에 보시면 제6조 관련하여 지원 중단과 환수에 대한 규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지원 기간 내에 직계 존속이 시외로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두 번째는 고등 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세 번째는 제5조 1호에서 5호까지 해당되는 주거 안정비를 지원받은 경우, 네 번째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례에 지원 중단과 환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요? 자격 조건은 조례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세부 운영 규정을 세웠을 때 네 가지 조건이 그거를 현재는 좀- 있습니다. 그거 네 가지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그게 첫 번째는 이제 거주에 대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 학업 조건, 세 번째는 주택에 대한 조건, 네 번째는 소득 조건에 대한 그 조건이 있는데요.
거주는 본인이라든지 직계 존속에 대한 그 거주, 안성시 거주가 1년 이상이셔야 가능하시고요. 학업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 개정을 말씀하신 그 안성 관내 고등학교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아니면 검정고시로 이렇게 통과하신 그 관내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학업 조건이 되겠고요. 주택에 대한 조건은 이제 본인 명의의 계약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 이하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득에 대한 조건은 가구당 중위소득의 120% 이하가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통째로 다 삭제가 되면 고등학교 규정은 사라지는 건가요? 그 검정고시하고 이게 아예 기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내를 빼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전체를 뭐 우리 이제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뭐냐면 우리 공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 예전에는 없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하나 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다니지 않고 또 평택으로도 많이 나가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 규정을 통째로 삭제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아직 개념이 없어서 지금 요거를 다 없애면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다 없앤다는 게 무슨 이건 이제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뭐 검정고시 이렇게 규정을 있는데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3조에 네. 보시면 그 기초가 이제 모든 조건을 갖춘 대학생에 딱 정지가 됐거든요. 그렇죠. 대학생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거는 검토할 상, 때 처음에 강력한 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네, 굳이 여기 앞에 조항이 대학생이라는 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도 고등학교 학력을 가지고는 간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또 네. 대학을 가는 거니까 빼도 그 문제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기 담당 팀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안성시 관외대학생 주거 안정비 지원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팀장 김민희입니다. 그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 또 부모에 대한 부담, 이런 거에 대한 경감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성시를 사랑하는 그 애착에 대한 이런 방향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제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이 주거 안정비라는 거가 임차료하고 기숙사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비용은 부모나 아니면 직계 그 분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 비용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다라는 게 이제 조례에선 2가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공고를 한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구의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부모님이면 아이들이 간 외로 나갔을 때 집을 벗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안성시가 그 개인의 그 가계의 부담을 줄여두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얼마를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이게 어떤 그 학생에 대한 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120만 원 이내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73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올 한 해에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3월 현재까지 73명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중위소득인 게 다 판명이 된 걸로 보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중복에 대한 것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기본 조건을 저희가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접수할 때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지금 서부권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부로 나가는 인구가 많아서 이거는 당연히 그 안성시에 계신 학부모님이라면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관내 대학생 주거 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